개인 투자자분들 어쨌든 국내도 싫어하잖아요. 정방향 상품은 뭐 낼 수도 있겠지만 정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특정 섹터에 대해서 인버스 상품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데 왜 2차 전지냐 이거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우 이거 진짜 되면 대박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대박이다. 근데 투자는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계속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실제로 수혜로 연결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그때 시장이 안 좋은데 너무 대단한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다 쏠려버린 거예요. 오르는 속도도 빠른데 이게 이제 거품이 꺼져 버리면 무너지는 속도도 엄청 엄청 빠르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야 되고 코스닥에서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단 움직이긴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들 모두가 최근 8월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2,800까지는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는데 상단이나 하단이 뭐 엄청나게 높아지고 내려가고 이런 거보다도 좀 하반기엔 좀 박스권 보이지 않을까. 최근 증시 이슈와 전망까지 훑어보는 여미도, 오늘도 그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8월 달에 이제 이번 달 보면은 이제 막바지인데 외국인도 많이 팔았고요. 예, 수급상으로 보면은 뭐 중국 이슈도 있었고 거기에 또 미국 뭐 금리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대외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이 좀 많아서 네. 뭐 8월 초 대비 말까지 이렇게 보면은 지수의 변동이 크게 없어요. 중간에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만은 네. 뭐 키높이 맞추는 수준으로 끝나가는데 여전히 2,600은 벗어나질 올라서지를 못하네요. 지수가 약간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상반기에 좀 올랐고 네. 오른 상황에서 하반기에 나아질 걸 미리 좀 반영해서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상반기에 사실 뭐 경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보니까 경기를 책임지는 것 중에 제일 큰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네. 중국이 예상보다 안 좋죠. 안 좋죠. 예, 안 좋은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금리 더 이상 안 올라가서 좀 금리 꺾이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틀려버린 거죠.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가 약간 또 내려가긴 하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뭐 금리가 엄청 내려갈 지금 분위기는 또 아니고요. 맞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약간 좀 꺾이는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예전보다 좀 강세고 네. 이 신흥국 통화는 약세인 상황에서 뭔가 주식시장을 위로 올릴 만한 뭔가 이제 그런 이제 거리가 좀 부족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 보면 테마주들 한 번씩 움직이는 게 뭐 초전도체 갔다가 양자암호 갔다가 뭐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그날 뉴스에 따라서 한 번씩은 반짝반짝 하는데 그죠. 이게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수를 올리려면 결국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야 되고 코스닥에서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단 움직이긴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들 모두가 최근 8월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부진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못 오르고 있고. 좀 긍정적인 거는 그런 악재들이 좀 선반영돼서 2,500에서 바닥은 형성은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점은 좀 다행인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뭐 2,800 넘어서 좀 더 위쪽으로 가는 이 분위기가 나오려면 미국 금리도 더 떨어져야 되고 중국 경기는 우리 예상보다 좋아야 되는데 네. 당장 알 수가 없어요. 증시가 결국 막혀 있으니까 그죠. 결국 뭐 어쩔 수 없이 개별 종목만 그죠. 계속 오르는. 그러니까 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된다는 게 아니라 그죠. 일정 수준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 2,800까지는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상단이나 하단이 뭐 엄청나게 높아지고 내려가고 이런 거보다도 좀 하반기엔 좀 박스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당사에서도 일단 4분기부터는 좀 연착륙의 대비는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반대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악재겠죠. 네,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뭐 물가가 많이 안정화돼가지고 금리 인하 한다. 네. 이러면 달라요. 근데 지금 물가가 그렇다고 뭐 급격히 꺾일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경기 우려 때문에 한번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면 증시가 한번은 또 발작은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건 오히려 기회죠 또. 상반기는 그래도 명확했어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가도 워낙 쌌고 네.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상반기에 랠리가 나오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미약한 거죠. 그죠. 주가는 올랐는데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되돌림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게 2,500이고 근데 왜 2,500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냐면 거기가 PBR도 0.9배고 비싸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중국 경기가 망가질 것도 아니고 당장. 그래서 뭐 미국 경기가 경착륙 갈 것도 아닙니다. 예, 가도 이제 연착륙 정도라서 그래서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조건들이 바뀌면
위가 열릴 수도 있고 그쵸, 하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저희 이제 뭐 2,500 여기나 뭐 2,500 깨질 수도 있죠. 뭐 만약에 빠지면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비중 늘리자. 네, 늘리되 네. 이제 PBR 한 배 뭐 2,800 요렇게 근접할 때는 좀 지켜보고. 지켜보고. 네, 그래서 예. 약간 이제 반대로 빠질 때 좀 사고 오를 땐 관망하고. 저희가 테마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 경험해 본 건 이제 정치 테마주나 아, 뭐 좀 대충 알만한 테마주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초전도체, 맥신, 거기다 엊그저께 또 양자 컴퓨터. 저도 이제 초전도체는 공부를 했거든요. 네. 워낙 이제 파급력이 그래도 왜냐면 또 우리나라에서 또 발견했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부랴부랴 공부를 해봤더니 이해는 좀 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이거 진짜 되면 뭐 대박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대박이죠. 대박이다. 근데 투자는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계속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증이 끝나서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용화까지는 정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상용화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히려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 관련 없다. 우리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같은 경우는 최대주가 뭐 팔기도 네. 했지만 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주의를 하더라고요.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오히려 경고를 날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혜로 연결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그때 시장이 안 좋은데 너무 대단한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다 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그거 초전도체 가니까 2차 전지가 빠져버리더라고요. 맞았죠. 힘이.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이 저는 이게 이런 펀더멘탈보다도 그냥 수급 장세였던 것 같아요. 예, 찾아다니는. 초전도체라는 거는 분명히 이게 상용화하면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길도 굉장히 험하고 그 테마주 안에서 누가 직접 수혜를 받을지도 좀 명확하지도 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주가들이 이미 또 너무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테마주를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하시더라도 그냥 당일 하는 거 있죠. 매체들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런 방송 말고 요즘에 보면 요즘은 뭐 텔레그램으로 네네. 이게 돌더라고요. 근데 그 순식간에 다 퍼져요. 다 퍼지고. 예, 근데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근데 옛날보다 유동성도 풍부해요. 왜냐면 또 이번에 2차 전지가 상반기에 너무 뜨거웠는데 그 돈들 중에도 일부가 수익도 많이 실어내 놨는데 네. 또 언제든지 좋은 게 있으면 또 투자하려고 준비 중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돈도 풍부한데 이 전파되는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돌고 돌면서 사람들 이제 매수가 계속 들어가는 계속 것 같아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빠른 속도로 뭐 리딩도 있을 거고.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속도도 빠른데 이게 이제 거품이 꺼져 버리면 무너지는 속도도 엄청 그럼 빠르죠. 엄청 빠르죠. 그래서 투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 투자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테마주를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사실 좋고요. 좋죠. 힘들어요.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하지 말고.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바로 짧게 정리하고. 짧게만 그냥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최근에 이주된 게 또 이제 포스코 DX, LNF 이제 코스피 간다고 지금 시장으로 간다고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LNF도 그렇고 워낙 공매도가 좀 심했던 많으니까, 종목인데,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보면은 공매도 때문에 옮겨간 기업들 좀 있잖아요. 네. 그 근래 보면 이제 BH 같은 것도 좀 옮겨갔는데 옮겨갔다고 해서 딱히 뭐 주가가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영향을 사실. 받은 건 예. 아니었어요. 또 보면 예. LNF도 엊그저께 그 공식적으로 이제 가겠다 이러고 나니까는 최근에 막 올랐거든요. 네네. 엊그저께도 7%막 오르고 했는데 어제 그냥 확 또 빠지더라고요. 코스닥에 있다가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공매도 쳤던 데서 아마 이제 환매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좀 그렇죠. 있는 수급 이슈죠 사실. 그렇죠. 시장만 바뀌는 거지 사실은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또 이게 일단은 코스피 쪽으로 옮겨가면 이 기업들이 대부분 코스닥에서 코스닥 150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정상 코스닥 150은 공매도가 가능한데 일단 옮겨가면 바로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공매도가 일단 금지돼요. 금지되죠. 네, 그 효과가 좀 사실 있어요. 그죠. 이제 그리고 나서 차후에 뭐 특례 편입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수급상으로는 어쨌든 유리하다. 매도가 안 나올 거 아니냐 공매도가. 그죠.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일단 확정이 되면요 한 며칠 쫙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반영을 해버리는 거고, 근데 막상 이제 결정이 돼서 끝나버리면 주가는 또 다시 원위치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물론 이게 공매도라는 게 어쨌든 이제 내려가는데 베팅하기 때문에 결국 주가를 이렇게 좀 누르는 요소 중에 하나죠. 분명 그건 사실이지만
그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는 못 올라갔어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그죠. 그렇게 공매도가 많고 포스코홀딩스 얼마나 공매도 많았습니까? 근데 주가가 오히려 공매도가 많은데 더 많이 갔어요. 적은 기업보다. 그래서 무조건 뭐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빠지고 예, 안 오르고 이런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죠. 그죠. 펀더멘털을 얼마나 투자들이 신뢰를 하고 여기에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올해 포스코홀딩스가 코스피에서 독보적으로 좋았던 건 그만큼 개인 투자들이 이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포스코 DX가 뭐 LNF가 이렇게 코스피로 이전하는 거 자체는 회사에서 결정한 문제지만 네. 그게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고 이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 단발성이다. 단지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 중요한 건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수급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그 예전에 벤자민 그래미언 그랬잖아요. 그 명언 중에 그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투표 기계다. 그러니까 인기, 수급이죠.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그러니까 체중계. 그 기업 가치만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주,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인기 투표에서 이긴 거죠. 네, 이건 그렇죠. 막 움직여요. 근데 왜 결국엔 장기적으로 무너지게 되냐면 실체가 없는 기업들은 이 체중계를 쟀더니 없는 거예요, 그게. 그쵸. 그러니까 결국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LNF나 뭐 포스코 DX 다 똑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당장 뭐 수급 효과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단발성이고 중요한 건 LNF도 이번에 2분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죠, 그럼 그죠. 결국 3분기까지는 아마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4분기거든요. 4분기. 4분기하고 내년에 어느 정도 숫자를 내보내냐. 이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주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2차전지 특히 이제 양극재 같은 기업들은 웬만한 모멘텀이 이제 다 알려졌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남은 거는 대규모 수주 좀 나와야 돼요. 요즘에 수주권이 없어요. 수주권이 예전에 뭐이 맞아요, 투카운 맞아요. 몇 조씩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LNF도 뭐 테슬라도 있고 뭐 LG 그룹 쪽하고 좀 있잖아요. 그죠. 고객사 이제 다변화하면서 수주 공시들을 또 대규모로 내주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주가는. 근데 그런 모멘텀이 지금은 좀 없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그냥 거래소 이전 뭐 효과로 단기 등락 요거 그냥 단기로만 보시고 계속해서 추적해야 될 거는 수주. 예. 그죠. 고객사 다변화. 사실 LNF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옛날보다 많이 올랐죠. 투자하신 분들을 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나 이런 데서 뜨기 전에 2차전지 선봉으로 떴었거든요. 선봉이었죠, 옛날에. LG 화학이 뜰 때 네. LG 화학으로 직접적 다이렉트 넣어서 테슬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이거를 테마주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가 어려운 거는 그래도 산업 전망이 좋은 곳에 그렇죠.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중장기로 가져가 봐도 괜찮은 종목들인 거고 아까 이제 테마주들은 어떤 특별히 이슈 없이 그렇게 테마로 막 상한가를 3번씩 쳐버리면 그게 빠졌을 때 그만큼을 가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정비가 돼 있는 기업들이냐 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로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예. LNF는 지금 조금 답답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LNF도 거기 이제 LS 그룹하고 전구체 네네. 새만금 쪽에 하고 장기 플레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보다 조금 이제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네네. 상반기 보면 그죠. 이제 그 이유가 이게 좀 전구체부터 해가지고 양극재까지 가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쪽은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요. 네. 예, 원재료부터 딱 해가지고 근데 이제 LNF는 그게 좀 상대적으로 열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네. 이제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줬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LS 그룹과 새만금 쪽에도 전구체 사업도 하고 하니까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려는 해소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보여줄 거는 뭐냐면 뭐 이건 모든 양극재 기업들 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주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근데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양극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죠. 일각에선 저도 이제 LFP하고 NCM 대결로 봐요. 네. 되는데 두 이 양극재 소재가 추구하는 바는 명확히 달라요. 방향이. 한쪽은 저가요. 한쪽은 또 ESS용이고 NCM은 하이니켈이잖아요. 네. 이쪽은 이제 그 성능 좋은 자동차라든가 그래서 이 서로 이제 대결을 좀 할 텐데 시장이 양분돼 있어요 분명히. 그죠. 우리 차도 보시면 경차 타신 분도 계시고 그쵸. 세단 뭐 타시는 아반떼급의 약간 이제 세그먼트가 좀 낮은 급부터 해가지고 SUV까지 뭐 아니면 제네시스 이상 다 나눠진 것처럼 전기차도 이제 그렇게 계속 이 급이 나눠질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좀 저가형은 LFP가 도맡아 할 거고. 그죠. 네, 그다음에 위쪽 사양은 뭐 중급 이상은 아마 NCM이 대부분 할 것 같고, 그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NCM이 저는 이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 주행거리가 중요해요. 웃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걸 이분법적으로 LFP 된다, NCM 된다, 맞아, 그렇게 할거 LFP 없죠. 안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장 영역이 다르다. 둘 다 가요 그냥. 예. 근데 그 안에서 이 LFP가 침투를 해도 NCM은 미국에서만 해도 양극재 앞으로 나올 게 굉장히 많아요. 증설도 해야 되고 더 그렇기 때문에 수주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수주를 우리 기대치에 충족하면서 대형 업체들 위주로 계속 다각화하면서 나와줄 수 있느냐. 근데 아직은 요즘에 그 대형 수주 공시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쉬어갈 수밖에. 쉬어갈 수밖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가시화되면 누가 또 그 올해 제일 쇼킹했던 게 포스코 피처엠이었잖아요. 맞죠. 어마어마한 공시 내버렸잖아요. 네.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죠 나중에. 근데 그 업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 나오면 또 한번. 붕업할 근데 수 있다. 그게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소강 상태다. 그리고 그죠. 지금 숫자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3분기까지는 양극재 업체들께 좋은 숫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쉬어간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예, 그 억지로 막 숫자도 안 나오는데 주가 올라봐야 좋은 거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조정 받으면서 그 다음을 기다리는 건 굉장히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잘 쉬어가고 있다. 근데 반대로 또 4분기는 또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이 좋을 걸로 또 전망들을 네, 하더라고요. 4분기 또 좋게 그럼 이제 전망했어요. 그걸 또 반영을 조금씩 좀 수주도 해요. 많이 네. 나올 거라고 예상들을 그러니까 하시고.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에 하니까 10월 말 정도에 할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좀 재미없겠구나. 그거 감안하시고 뭐 공부하셔가지고 괜찮게 생각이 있으면 또 담으시면 또 되고. 담으시면 네. 되고. 단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에서 이제 검증을 하셔야 돼요. 3분기 실적보다 이제 4분기 멘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보고 아, 이 기업은 되겠다. 근데 만약에 4분기도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더 늦어지는. 조금 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4분기가 기업들이 어떤 무슨 건가? 얘기를 해주나. 예. 그게 좀 중요하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 전고체 쪽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얘네가 이제 상장한다고 올해 4월 달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예비 심사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기간이 이제 꽉 차가는데 안 나와요. 예. 근데 아무래도 그 사이에 우리 그 에코프로 회장님께서 또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이동채 전 회장 예. 약간 그 리스크 그 때문에 그런 오너 거 리스크 아닌가 때문에 봐요.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에코프로 그룹들도 좀 분위기도 좀 좋게 흐름도 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영향을 좀 있을까요? 준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나와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건 뭐 좋은 뉴스는 아니죠. 당연히 네네네. 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그걸 또 선반영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 회사가 상장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 좀 해야 되거든요. 투자할 게 좀 많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스케줄에 좀 차질이 빚어져요. 음. 제 날짜에 이게 딱 상장을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죠. 이미 날짜가 지났거든요. 지금 뭐 신청한 지 꽤 됐는데 근데 자꾸 이제 거래소 측에서 지금 이게 안 나오니까 그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스케줄이 꼬여버릴 수가 있어요. 맞죠. 예, 그러면 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또 할 건지. 그러니까 상장만 시키는 게 아니라 상장을 통한 공모 자금도 들어오고 그 네. 자금을까지 또 활용할 계획들이 분명히 있었을 네. 텐데 그 돈이 적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상장이 늦어지면 그만큼의 투자를 또 하려면은 뭘 또 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계획된 경로에서 벗어나면 주가는 위든 아래든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이제 그 약간 이제 경로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거래소가 또 언제 승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약간은 좀 이제 그 그룹주 전체적으로는 자금 조달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부정적으로는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결국 이 이슈는 뭐 해소되겠죠. 어느 정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뭐 너무 장기적으로 걱정할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단기적으로 어쨌든 에코프로도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른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최근에 그 이 사람들 그 들으셨죠? KB 자산운용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상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여기가 인버스 상품만 낸 게 아니고 2차 전지 정방향 ETF도 예. 같이 내요. 예. 같이 내는데 이 인버스가 부각이 돼서 이게 지금 막그 사람들 2차 전지 쪽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는 거의 문매를 지금
맡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 어쨌든 공매도 싫어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인데 또 2차전지에 대한 인기도 뜨거운데 뭐 정방향 상품은 뭐 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많이 나오니까. 정서상 네, 많이 나오니까. 물론 불법은 아니에요. 뭐 인버스 맞는다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 죄진 것도 아니고 근데 정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정서상 보통 상품들이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투자 성향들이 다르니까. 네. 나는 정보형 가겠다 아니면 나는 인버스 가겠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네. 2차 전지의 이 분위기라는 거를 여기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섹터에 대해서 인버스 상품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데 왜 2차 전지냐 이거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좋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불법이다 이거보다도 2차 전지가 어쨌든 또 올해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문화도 바꿀 정도로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외국인 기관을 이겨버린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한 획을 그은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중심이 개인인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불편한 거죠. 더군다나 이 인버스 상품의 구성 종목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하여튼 또 에코프로. 예. 아 근데 시총이 크니까 또. 예. 에코프로를 좀 많이 담다 보니까 예. 더더욱. 근데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제가 다른 증권사에서 한 거라 제가 뭐라고 얘기 못 그래서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분들이 그 운용사에 대해서 이런 상품을 내줄 수 있어 이제 그 투자분들이 막 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운용사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 그 해당 증권사로 옮겨가서 증권사 불면 아니 그래서 아이고 이게 상품도 이게 쉽게 낼 일이 아니다. 이게 네. 좀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정방향 상품도 있다. 여기가 무슨 뭐 아기를 갖고 운용사가 인버스 상품을 낸 게 아니다. 예.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정서상 좀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죠. 정서상 예, 좀 그런- 개인들한테는 불편할 수는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문제를 좀 보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